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JYP홀딩스의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아파트를 이제 실거주로 이제 찾고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현재 지금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좀 많이 오른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주택이신 분들, 또 부양 가족분들, 아니면 다 자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기존 아파트를 매입하는 것보다는 어떤 분양을 하고 있는, 아니면 또 특별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아파트에 관심을 당연하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그런 제도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 다양한 정보 전해드릴 건데요. 자, 최근에 수용성이 또 급등을 하자 추가 대책이 또 예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빠르면 내일 나온다고 하는데 사실 시장에서는 이 추가 대책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분위기였죠.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내 부동산, 내 자산을 또 어떻게 챙길 것인가에 대해서 또 계획을 세우고 또 앞으로 계속 나아가야 할 텐데요. 오늘도 저희 부동산 시그널에서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 전해드리는 정보들 좀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순서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은 이 분양 또 청약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자, 이사님 정확하게 어떤 내용 살펴볼까요? 네, 청약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이 청약이란 제도를 좀 관리 운영을 했었습니다. 이제는 한국감정원에서 이제 그 청약 제도에 대해서 이제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청약에 대한 홈페이지도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또 이제 간단하게 이제 앱을 좀 깔아서 안에다가 이제 공인인증을 받아서 주민등록번호만 집어넣게 되면 내가 점수가 몇 점이 된다는 것을 바로바로 알 수 있는 또 그런 제도가 좀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단 영상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청약이란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자가 청약통장에 가입한 후 일정 금액을 납부해 분양권을 취득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청약통장은 신규 분양주택을 얻기 위한 필수 준비물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청약통장은 1인당 1개만 개설할 수 있으며 분양을 받고 난 후에는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내가 원하는 분양단지에 청약 신청만 하면 되지만 분양주택에 비해 신청자가 많아 누구나 원하는 곳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지역과 면적에 따라 정해져 있는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에 따라 당첨자가 선정되는데 흔히 인기 있는 단지는 높은 가점이 필수입니다. 청약 가점은 총 84점으로 계산되는데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입니다. 결론적으로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길면 길수록 부양가족수는 많으면 많을수록 가점이 높아지게 됩니다. 헷갈리고 어려운 주택청약제도. 오늘은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주택청약제도와 가점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청약 가점제 이런 것은 방송을 통해서 보시게 되면 나는 거기에 해당 사항이 될까 이런 내용을 좀 많이 아시는데요. 일단은 지금 현재 한국감정원에서 이제 이관이 되면서 이 청약홈이라는 홈페이지가 이제 개설이 됐습니다. 이제 그 안에 이제 자기 공인 인증이라든가 이 주민등록번호만 가입을 하게 되면 내가 청약 점수가 몇 점인지를 금방금방 알 수가 있게 되겠고요. 또 주변에 있는 가격이라든가 이 분양 가격과 비교해서 가격이 저렴한지 아니면 가격이 좀 비싼지도 가격 비교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홈페이지가 좀 마련이 됐습니다.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제도를 좀 만들어냈는데요.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이 청약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은 좀 살펴보고 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청약은 이제 크게 아파트를 이제 가지고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 사람 중에는 청약통장 하나 정도는 안 가지신 분들이 없죠. 그리고 또 이제 만 18세 이상이 되면 일단은 부모님들이 우선적으로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청약통장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는 이 청약통장 자체가 상당히 좀 귀중한 어떤 그 자산으로 좀 분리가 될 수가 있는데요. 현재 지금 이 아파트에서 청약을 할 수 있는 이 주택은 이 두 가지 정도로 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국민주택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민연주택입니다. 국민주택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생소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지자체라든가 아니면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아파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LH라든가 SH 등 같은 공급 주체가
국가나 지자체 또 지방공사가 이제 지원을 받거나 또 시행사가 되는 거죠. 시행사가 돼서 건설하고 공급되는 주택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소외계층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신혼부부들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 취약계층들을 위해서 마련하는 주택이 주로 대부분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민연주택입니다. 이 민연주택 보시면 일단은 일반적으로 공급되는 아파트를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 좀 특징은 뭐냐면 주택도시기금을 지원을 받지 않고 공급되는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국가의 어떤 그 자금 지원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PF를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 것이 바로 이 민연주택이다. 이렇게 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주택 청약 순위입니다. 이 과거에는 1순위 받기가 상당히 좀 까다로웠었는데 현재는 뭐 1순위 같은 경우는 1년 정도가 지나고 어떤 그 조건만 간단하게 맞추면 거의 대부분 이제 1순위 안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 1순위도 이제 어느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투기과열지구라든가 이 청약과열 지역 같은 경우는 24개월, 한 2년 정도가 경과가 되고 24회 이상을 납부를 해야 되고요. 뭐 수도권 같은 경우는 한 1년 정도입니다. 또 수도권 외 지역 같은 경우는 6개월이 경과하고 원납입금 한 6개월 정도만 납입하면 이제 1순위에 이제 올라가긴 합니다. 또 위축 지역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순위,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을 이제 2순위 이렇게 좀 매길 수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 이제 1순위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현재 이제 그 1순위를 받게 되면 어떻게 내가 어떤 면적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느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 청약 통장도 여러 가지 주택 청약 통장이라든가 주택 부급이라든가 종류가 여러 한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현재는 뭐 주택 종합 통장으로 해서 하나로 좀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가입 금액에 따라서 내가 얼마만큼 금액을 얼마만큼 가입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면적에 대해서 1순위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해당 사항이 아닌지 이렇게 좀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가입 금액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서울과 부산 같은 경우는 1,500만 원 정도 가입이 되었다 하게 되면 85평방미터부터 135평방미터 큰 면적까지 1순위로 이제 청약이 가능하고요. 기타 광역시 같은 경우는 약 한 1,000만 원, 기타 시군구 같은 경우는 약 500만 원 정도가 가입되어져 있으면 면적에 상관없이 1순위 청약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청약 가점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청약 가점제가 이제 그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그 1순위자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나누기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순위자 중에 우선적으로 누구한테 먼저 배분을 할 것이냐 이제 이런 내용이 있는 거죠. 거기서 이제 청약 가점제라는 게 있는데요. 이 투기 과열 지구 같은 경우는 85제곱미터 평방미터 이하 같은 경우는 100% 이 가점제를 적용합니다. 그 외에도 서울 분당, 광명, 하남, 세종이 여기서 포함이 되고요. 또 조정지상 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85평방미터 이하 중에 약 한 75% 정도만 가점제를 적용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서울, 분당, 광명, 하남, 세종이 좀 포함이 되고요. 이런 내용을 참고사항으로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또 1순위에 대한 청약 요건 중에 이제 가점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가점제를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제 84점이 이제 만점 이렇게 좀 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무주택 기간이 어느 정도로 오랫동안 무주택 기간으로 있었느냐, 또 이제 부양 가족 수가 몇 명이냐, 또 이제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몇 년이나 지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점수가 32점, 35점, 17점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간 84점 정도가 되는 거죠.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로 비교를 했었을 때 청약으로 해서 분양 받았을 때 평균적으로 나오는 점수 자체가 한 64점 정도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좀 약간 떨어진 지역은 59점 정도를 내다볼 수가 있고요. 이게 일단은 30대와 20대한테는 상당히 높은 점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 공급이라는 게 또 하나 좀 만들어졌죠. 그건 이제 차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 기간에 따른 이 점수인데요. 이 점수, 30세 미만 미원주택자 같은 경우는 0점으로 이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이제 뭐 단위마다 1년마다 이제 2점씩 추가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15년 이상 무주택 기간이 되어서 있을 때는 32점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양 가족수입니다. 이 부양 가족수가 1명일 경우, 2명일 경우, 또 3명일 경우에 따라서 점수가 이제 많이 매겨지는 거죠. 그래서 최대 부모님까지 포함해서 한 6명 이상이 된다고 한다면 최대 점수가 약 한 35점까지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청약통장 가입 기간입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 같은 경우는 연수에 따라서 이제 매겨지는데 이게 총 한 15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 17점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점수를 분포를 좀 따른다. 그래서 이제 1순위 안에서 이제 이 가점제가 몇 점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당첨이 되고 당첨이 안 되고 이렇게 좀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이제 말씀드려야 될 부분은 이제 특별 공급입니다. 이 특별 공급이라는 것은 순위와 상관은 없죠. 이제 특별 공급 대상이 되기 위한 조건이 좀 대신에 조건이 좀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 다자녀, 또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노부모를 부양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한 분들한테 이제 그 사회계층에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을 좀 마련해주는 제도다. 이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기관에서 추천하는 경우가 있고 또 신혼부부, 또 다자녀 가구, 노부부 부양, 또 생애 최초 구입, 또 이제 외국인 등 이렇게 좀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좀 해당 사항이 되는 것은 이제 신혼부부라든가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 요 정도가 좀 되겠죠. 여기서 조금 내용을 좀 파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요건인데요. 이 대상주택은 일단은 85평방미터 이하입니다. 약 한 30평 정도, 계약면적 30평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 뭐냐면 이 투기과열 지역 내에 분양가가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은 여기서 좀 제외가 됩니다. 또 공급물량 같은 경우도 건설량의 약 한 20%, 또 공공주택 특별법을 적용하게 되면 약 한 30% 내에 특별공급으로 우선 배정한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급 물량, 또 분양 물건의 20%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대상자 같은 경우는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에 되어져 있으신 분 이렇게 좀 되어져 있고요. 또 이제 부모 단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같은 경우는 공비주택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또 한부모 가족이라든가 예비 신혼부부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또 부모 가족이라든가 또 예비 신혼부부 또 혼인이 계획 중이고 또 이제 혼인사실, 이제 미리 이제 혼인신고를 먼저 해놓는 경우죠. 그런 경우에도 여기에 이제 해당 사항은 된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무주택 세대 구성원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 이 세대 및 직기비속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 구성원 이렇게 좀 되어져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뒷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게 1년치, 그러니까 2019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 2019년도 그 월 소득분이 그 한계치를 좀 넘어서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나 아니면 부부가 합산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주민등록상 표시되어져 있는 내가 세대원이고 세대주고 세대 구성원들 전체적으로 받는 월 소득이 얼마 정도 한계가 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조건이 좀 붙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어떤 경우는 좀 분리세대를 하는 경우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청약 자격을 좀 보시게 되면 이 공공주택특별법 적용 같은 경우 또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말씀드린 대로 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여기가 좀 여기서 이제 많이 조금 좀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인분 이렇게 좀 되어져 있습니다. 이 전년도 2020년이 됐었으니까 이제 2019년도를 봐야 되겠죠. 2019년도 약 한 4분기 정도를 봤었을 때는 한 월 소득이 한 550 정도가 되고 이거 이제 곱하기 12를 하게 되면 한 6,6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좀 요거 이하인 분 이렇게 좀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부부 모두 소득이 있을 경우는 120% 적용합니다. 이 120%를 여기서 적용하게 되면 약 한 연 한 7,200만 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7,200만 원 정도를 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좀 되어져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이 예전에는 좀 약간 까다로워서 청약을 하고 당첨이 되고 나서 그 후에 이제 취소가 돼서 몇 년 동안 또 다시 재당첨의 어떤 기회를 좀 놓치는 경우가 좀 간혹 있었습니다. 근데 요번에 이제 요번에 좀 만들어지는 청약 홈이라는 이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런 제도들을 상당히 좀 많이 보완해 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공인인증을 받거나 주민등록을 치게 되면 이런 것까지 다 뜹니다. 떠서 여기 해당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까지도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상당히 좀 잘 만들어놨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드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또 이제 무주택자이시면은 일단 한번 청약 홈에 가셔서 내가 가입 대상이 되는지를 조건 한번 분명히 한번 따져보시는 것도 따져보셔야 됩니다.
또 이제 그 민연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미적용 국민주택 같은 경우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월 평균 국민소득의 120% 이하인분 이렇게 좀 되어져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전체적으로 현재 2019년도 전년도 대비해서는 나와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만 작년 이제 4, 4분기를 기준으로 하면 요 정도 금액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대한 대상 금액이 나오게 되면 구체적으로 이제 내가 해당 사항이 되는지 아니면 여기서 분리세대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이제 여기서 좀 접근 방법을 좀 새롭게 좀 짜야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한 청약 요건입니다. 이 자산 기준을 좀 충족해야 된다 이렇게 좀 되어져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뭐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공비주택의 경우에만 이제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또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이제 1세대 1인만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더 신청이 가능하고요. 1인 1건입니다. 또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모두 이제 무효가 됩니다. 단 동일 주택에 대하여 1인이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 중에 중복 신청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특별 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일반 공급에 대해 당첨자는 자연스럽게 이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을 같이 진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신혼부부 특별공급 선정 방법을 보시게 되면 1순위입니다. 1순위 같은 경우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관계가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 출생한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 이렇게 좀 되어져 있고요. 또 이제 한부모 가족입니다. 또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 이것도 이제 1순위에 해당 사항이 된다.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선정 방법, 특별공급 선정 방법에서 이제 민연주택, 또 공공주택 특별법에 대한 우선 배정을 좀 보시게 되면 기준주택에 해당하는 기준 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신혼부부 특별공급 배정 분량의 75%를 우선적으로 공급합니다. 경쟁이 인증 경우에는 또 미성년자의 자녀를 몇 명이나 두고 있느냐 여기서 또 세부적으로 좀 나누죠. 이제 그런 부분 여기서 빼놨는데 그런 부분을 집어넣어서 같이 비슷하게 경쟁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거기서 자녀를 좀 나눠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또 상위 소득에 해당하는 배정 분량의 입주자 선정 시 우선 공급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여기도 이제 해당 사항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특별 공급 선정 방법을 보시게 되면 그 배우자 사이에 출산한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가 이제 1순위가 되는 거고요. 또 같은 순위 내에서 이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해당 주택 건설 지역의 거주 기간, 거주자, 또 미성년자 자녀 수가 많은 자, 또 미성년 자녀 수가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그때부터 이제 추첨을 좀 통해서 진행을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다자녀일 경우에는 좀 더 유리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 요건을 보시게 되면 여기도 이제 공급 분량의 약 한 10%입니다. 또 이제 대상자 같은 경우도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을 둔 경우 특별공급에 대한 청약 요건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입양 자녀도 포함하고요. 또 이제 산모인 경우에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청약 요건을 보시게 되면 일단 첫 번째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됩니다. 이 무주택 세대 구성원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 또 직계비속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 해당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 상당히 좀 잘 참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이랑 같이 거주하는 세대주의인 경우에는 뭐 부모님의 자산을 정확하게 다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내가 청약하기에 이런 게 있구나 하게 되면 세대별로 발휘시켜서 이제 청약을 한다든가 이런 어떤 그 작전을 좀 어느 정도는 좀 짜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청약 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직계 존비속을 다 포함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상 등본 안에 나타나는 모든 세대 구성원은 다 본다는 내용이죠. 그것을 또 한번 좀 참조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소득 기준입니다. 이 공공주택 특별법에 해당하는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인 분입니다. 이하인 분이죠. 그래서 이제 내 월급 또 이제 같이 사는 어떤 그 부부의 월급을 합산하고 또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안에 이제 직계 존속이 있는데 직계 존속이 또 따로 뭐 일을 하신다든가 하게 되면 그걸 다 포함해서
이제 본다는 것입니다.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상 표본에 나타나 있는 모든 세대 구성원들의 월급을 내다보고 이게 좀 맞는지 안 맞는지, 조건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내다보겠다라는 내용이죠. 공공주택특별법 미적용 국민주택 중에 어떤 시행 규칙 18조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에 해당되거나 또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4, 4분기 같은 경우는 월 소득이 약 한 550만 원 정도, 근로자 월 평균 소득액이 550만 원인 경우에는 거기서 120% 이하인 경우에만 어떤 그 조건을 좀 충족한다, 이런 것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전형 특별공급에 대한 조건을 보시게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 1인만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거의 비슷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선정 방법을 보시게 되면 전용 면적이 40평방미터 초과하는 주택, 또 저장 면적이 40평방미터 이하인 주택을 이렇게 나눕니다. 이게 노부모 특별공급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무주택 기간이 3년 이상이면서 저축 총액이 많은 경우, 또 무주택 기간이 3년 이상이면서 납입 횟수가 많은 사람, 이렇게 이제 보시게 되면 40평방미터 초과하는 주택과 40평방미터 이하인 주택이 조건 선정 방법이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일자는 3년 이상이고 저축 총액이 많은 자, 여기는 저축 총액이 많은 자, 또 납입 횟수가 많은 자, 이렇게 좀 약간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일단 내 조건에 맞는지, 그래서 내 조건에 만약에 맞다고 한다면 내가 40평방미터 초과하는 주택에 내가 청약을 넣을 것인지, 아니면 40평방미터 이하인 주택에 내가 청약을 넣을 것인지를 일단은 이런 조건들을 살펴서 진행하셔야 된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무주택 기간이라든가 부양 가족수, 이 청약 가점 가입 기간에 따라서 이 점수 배점 차이가 진행이 된다, 이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은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이 한국감정원에서 예전에 국토교통부에서 이 청약 관리를 전체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법이 개정되면서 한국감정원에서 직접 청약 홈페이지를 상당히 좀 잘 만들어 놨습니다. 보시게 되면 청약 자격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청약 신청, 내가 청약할 수 있는 내가 거주하는 곳에 내가 청약할 수 있는 아파트가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청약 자격 사전 관리가 상당히 좀 잘 되어져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소득 금액이라든가 부양 가족 수가 이 세대 분리를 안 하고 청약을 가입했다가 나중에 이게 청약이 취소되는 경우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청약 자격을 사전에 관리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뒀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한국감정원에 들어가서 검의 과정을 거쳐서 주민등록만 된다면 세대 구성원들의 모든 것들이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가 청약 자격을 사전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홈페이지 자체가 상당히 조금 우리 실거주 또 무주택자들에게 딱 안성맞춤으로 만들어놓은 제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청약 자격까지 확인을 해서 청약 일정까지, 이걸 하나의 예전 같은 경우는 아파트 투유에서 이제 이런 것을 진행을 했었는데 청약 홈 자체에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사실은 앞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오늘은 이렇게 이런 거, 이 청약 홈이라는 홈페이지가 개설됐습니다라는 것을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제가 일부러 오늘은 이렇게 청약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기라는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내용을 좀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청약 홈에 들어가셔서 내가 청약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꼼꼼히 따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